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하락하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 탓에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현재 단기성 부동자금은 총 676조 원으로 이는 지난 연말보다 9조 4천억 원 증가한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르면 18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경우 DTI 적용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LTV 완화는 6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공매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 하이마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의 공매도 비중은 18%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무역, 현대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김동석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장 상황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96포인트가 빠지면서 1920선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오늘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1,700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관은 중립적인 모양새입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네요. 코스닥은 1.5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60선을 찍었죠. 장 초반에는 562선까지도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장 중에는 살짝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다시금 최상승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왕성한 식욕을 보이는 건 개인뿐이네요. 원달러 환율 2.1원이 오르면서 1117.3원입니다. 네, 다시금 수급적인 측면이 좀 꼬이는 듯합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습니다. 그 파는 규모도 적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코스닥이 올라준다는 게 그나마 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기대감이 큰 IT와 부품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리스크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실적 호전되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자라는 내용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신승용 대표의 이슈인입니다. 1분기 실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망과 그 대응법 들어보겠고요.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 노멀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듣겠습니다. 테마톡톡 음식료주 강세, 해외 매출 확대 지속 기업의 접근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하죠. 그리고 카지노 여행주, 중국의 관광객이 늘고 있고요. 여름 최성수기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하락세, 이 실적 개선 전까지는 접근 금지라고 합니다. 네, 하나대투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전문 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GS건설이 우리를 놀래키더니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실적 쇼크를 줬습니다. 이 건설 등 일부 업종들이 실적 시즌에서 이게 실적 악화 우려로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어닝 시즌을 맞아서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될런지 궁금합니다. GS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들, 소재 산업재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GS건설과 현대모비스에서 시작이 된 실적 악화 우려감이 관련된 업종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대림산업이 예정보다 오늘 좀 일찍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역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시장의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비교적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 다른 건설주들과 좀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소재 산업재는 전체적인 투자 심리 악화를 좀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대림산업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가율이 악화되면서
나중에 실적이 다시 악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감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림 산업의 반등 역시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부품주 실적 호전이 좀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등 아직까지도 좀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 북한 문제. 이 증시에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좀 부담이 될까요? 예, 북한 문제는 미사일 발사가 지난주에 이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이후에 미사일 발사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장의 부담 요인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이제 무력 시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형태로든 무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양측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면은 결국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우려감과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희석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보다는 기업 내부적인 증시 내부적인 요인들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 기업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 경제 펀더멘탈과 주식시장 내부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 30여 년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 상품 시장이 본격적인 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관련주들도 함께 급락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네, 주식시장 관련 기업으로 봐서는 이제 고리아연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개별 기업들보다 시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금을 선호했었던 부분, 이제 안전자산을 좀 선호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위험자산으로 자금 이동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돈이 이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품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 투자 매력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자체가 글로벌 주식 시장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 가격의 약세가 결국은 주식 시장의 상승세와 같이 맞물리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띠진 못하고 그나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글로벌 증시 대비는 분명히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1900선에 대한 지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00선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저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외부 환경,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어제 정부 추경 규모를 확정하면서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조금씩 호전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역시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종목별로는 많이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시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장중에는 선물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동향과 많이 연동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 계속 주목하면서 단기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의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현 시장의 이슈에 따른 발빠른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승용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중국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고 금값은 폭락을 하고 좀 무섭습니다. 거기까지 테러까지 이래저래 엎친 데 덮친 게 삼각파도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을 드시겠습니까? 예, 일단 요 최근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진행이 돼 가면서 결국은 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시장 내 1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인동석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세계 경기의 그 성장률 하락 부분,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뉴노멀 관점이 새롭게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한 시장 내 안정적인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이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는 이제 그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회피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점, 인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엇갈린 시각 부분, 과연 지금이 저점 매수할 기회이냐, 아니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다소간 상반된 시각이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이슈를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설업종 등등 이 실적이 좀 그다지 마뜩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증시에 충격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함께 좀 무너지는 느낌도 들고요.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가 그에 따르는 경우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리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그 실적 시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니 해도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잃느냐 안 잃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기업들에 대한 그 주식시장 가격 부분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실적들의 그 악화 소식 부분, 결국 시장에서 어떤 그 전망하고 예측하였던 부분을 상당폭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금 전에 발표가 되었던 대림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 7%까지 하락을 했던 주가 플러스 지금 4%, 5%까지 급반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은 시장 내 불안감이 조성되었던 그런 그 실적 발표를 안 했던 건설업종의 주가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는데요. 대림산업 기업 실적을 발표한 1시 전후한 직후에 지금 현재 그 주가는 급반등해서 오늘 한 변동폭을 생각을 해본다면 10%가 넘는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약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284억의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내 신뢰를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전반적으로 정리해본다면 결국은 시장에 대한 신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다. 따라서 기업의 신뢰 부분을 회복하는 업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오히려 기업의 신뢰를 잃어가는 업종 내지는 잃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라도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겠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미진한 부분, 좀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라도 부각이 된다면 바로 무차별적인 매도세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급을 특히나 수급 관점에서 상당 부분 유의해 보셔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과연 주가에 기반영이 되었느냐, 아니면 2분기에 이후에 기대감이 살아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 주가에 기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은 좀 너무 나태한 그런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2분기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그 1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오히려 과거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불안감의 해소라는 차원에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났었지만 지금 현재는 2분기 이후가 오히려 조금 더 불확실한 상태가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후에도 좀 안심을 하고 그냥 그 보유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조차도 지금 개별 종목화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입니다. 30년 내에 첫 성장세 둔화를 보인 가운데 이제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성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그동안 고성장을 이어온 그 뭐 단계를 보면은 뭐 이제 당연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걸 뉴 노멀로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 중국 경제 성장, 이제 뭐 7.4% 지난 3분기에 7.4% 성장, 그리고 지난 4분기에 7.9% 성장, 그리고 이번 1분기에 7.7%의 성장. 다시금 이제 그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내 다시 그 뭐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단어 우리 시청자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이제 그 3저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성장 그리고 저소비 더 나아가서는 저고용까지 전반적인 경제 사이클 속에서 저성장을 그대로 인식을 하는 이제 그 무조건적인 그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속에서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어떤 투자 전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냐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대로 아무래도 평가가 되고 인식이 되고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경기 민감주의 끊임없는 하락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건설주의 하락 그리고 조선주의 하락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화학주의 어떤 그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는 뭐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다소간 조금 과연 이 부분에 진짜로 확신을 가져야 될 만한 것인가 진정한 바닥이 어디인가 아직도 사실은 조금은 좀 의문점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시장의 관심 결국은 경기 민감주에서 서서히 지금 안정 성장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틸리티 관련주들 그리고 통신 관련주들. 제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지난 한 2, 3주 전, 뭐 한 3, 4주 전부터 계속해서 유틸리티주와 통신주를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담아놓은 것들이었고요. 시장의 관심, 안정성장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 안정성장주에 대한 인식, 과거 이제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들, 과연 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경기 방어주를 들고 있는 것이 나은 것이냐, 뭐 이런 관점에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안정성장주인 경기 방어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꼭 생각을 하시고요. 유틸리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통신주에 대한 관심 아울러서 저성장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음식료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계속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좀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을 좀 주워 담아야겠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셨던 부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뉴노멀을 인식을 새롭게 하고요. 방어주에 대한 개념 변화를 새롭게 좀 갖고 가야 되겠다. 따라서 전반적인 차원, 안정성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경기 민감주는 다소간 포트의 일정 부분만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그 낙폭 과대의 접근과 그리고 IT 플러스 방어주에 대한 어떤 그 두 부분을 철저히 믹스한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을 주로 해서 좀 담아가시고요. 중소형주는 역시 계속되는 고성장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중 등 설명을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 35%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지만 이제 유틸리티 업종과 통신 업종, 제가 기존에 현금을 20%를 보유를 했었는데요. 지금이 이제는 지금 어떤 그 지수의 바닥권에 대한 하방 정직성도 유지를 하고 있고 19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계속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안정적인 차원에서 1900은 유지할 것으로 시장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금의 비중을 한 10% 정도 낮추고요. 그 대신에 유틸리티의 기존 비중 10%에서 15%로 확대를 시키고 통신의 비중 5%에서 10%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지금 바닥에 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 나타납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주식은 10%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시장의 관심 철저하게 PBR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주에 대한 비중 역시 20%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현 시장의 이슈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르는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크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들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음식료주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가장 강세를 띠고 있는 섹터죠. 빙그레가 오늘 6.64% 상승을 하면서 음식료 중에서 단연 독보입니다. 자, 그 밖에 농심의 4% 가까운 상승, 대상의 2.5%대의 상승이 아주 탄탄하게 느껴지고요. 반면 오리온만이 살짝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다음은 카지노 여행주입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꽤나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더 많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좀 반영해서 이제 강원랜드, GKL 등 4% 중후반에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레드캡프로도 2.5% 올라 있네요. 네, 다음은 건설주입니다. 이래저래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언급했던 대림산업 오늘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30% 가까이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나마 건설주의 한 기둥 역할을 튼튼히 해줬습니다. 전통의 대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림산업만이 한 6%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거의 모든 기업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음식료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음식료주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비결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음식료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음식료주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수주로 꼽혀왔었지만 최근 중국발 모멘텀에 힘입으면서 수주주로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음식료 소비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또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중국 내수 진작 정책이 나오면서 이러한 음식료주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런지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네, 당분간은 중국 모멘텀을 보유한 음식료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내 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쟁은 심해지고 마케팅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에 편의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보급 잠재력이 높고요. 향후 외국계 편의점 점포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매출 성장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수도시로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유통 채널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요. 계속적인 신제품 출시로 점유율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매출 확대 중인 기업에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음식료주 가운데 가장 투자에 봄직한 종목 어디를 꼽으십니까?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메일 유업을 탑픽으로 꼽겠습니다. 중국에서 유제품 시장은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로컬 브랜드의 각종 위생상의 이슈로 수입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에 따라서 중국 내 분유 소비 성장이 높아지고 있고요. 병원 마케팅 강화가 동사의 매출 성장 요인으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이 중국 유화봉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실적이 더 기대되고요. 또한 중국 분유 원재료 80% 이상은 뉴질랜드에서 공급받고 있는데요. 최근 뉴질랜드의 가뭄으로 중국 내 판가 상승이 예상되는 점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메일 유업의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매수가 43,000원에서 44,000원 박스 구간 내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4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일 유업 중국 조제 분유 수출 확대에 주목하자 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식료주에 대한 분석을 김진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카지노 여행주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GKL이 3% 올라 있고요. 강원랜드 4% 상승이 가장 높게 두드러집니다. 레드캡토도 2.5% 올라 있네요. 네, 카지노 여행주 시황 HMC 투자증권 김광수 과장과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카지노 여행주의 상승 배경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지노 여행주들이 요즘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그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중국인의 꾸준한 입국자 수 확대가 실적 모멘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4월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들을 발표를 해서 향후에 5월 달에 있을 중국의 의 골든위크를 가지고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 리스크와 그리고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대내적인 악재가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행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좋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그 여행주 같은 경우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또 기대감도 아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도 또 5월 달에 그 노동절과 그 일본의 골든위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내국인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탑픽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좀 꼽아봤는데요. 카지노주 쪽에서는 이제 GKL과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이 정도를 좀 꼽아봤는데, GKL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 금일 지금 주가 35,950원을 고가를 찍고 지금 조금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4,000원 정도 선에 와 있는데요. 2.4%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4월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그 드롭백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견조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그 카지노주들이 많은 주가 조정 끝에 3월부터 조금 견조한 우상향을 좀 그리면서 주가 흐름 보여주다가 다시 사스 신종플루 영향으로 좀 주가 또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지금 그 N자형 파동 곡선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늘 밴드 상단부를 좀 돌파해주면서 윗골을 달고 밑으로 좀 밀리는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조금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보여지고요. 단기 급등을 좀 소화하는 그 주봉과 월봉상으로 좀 길게 보면 주가는 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좀 더 상승 흐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목표 가격을 잡자고 하면은 일단 양호한 실적과 5월 달에 그 성수기를 감안해서 목표 가격은 짧게 우선은 4만 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우선 그 선철 가격 같은 경우는 그 21선 조금 밑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선 3만 원 정도 선에서는 선철 가격을 잡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겠고, 다소 지금 주가가 갭 상승하면서 뛰어났습니다. 4만 3천 원 정도 주가 좀 높은 가격대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한 3만 2천 원 정도 선까지 접근했을 시 눌림목 발생 시에 매수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여행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뭐 세종이라든지 레드캡 투어 혹은 뭐 이런 좀 중소형 그 여행주들이 그 대형사에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투어라든지 뭐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박스권 흐름이 좀 노출되고 있는데, 그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런 그 악영향에 대한 주가 반영 부분이 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톱픽으로 좀 잡아본 종목으로는 레드캡 투어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16,000원 정도 선에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에서는 최근에 그 레드캡 투어가 기존의 그 렌터카 사업하고 여행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좀 더 그 수익 창출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주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사들이 대형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여행 상품에 대한 세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군에서의 그 선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카 사업 부분을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제 그 코업을 해서 같이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요. 현재 지금 주가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GLK처럼요, 단기간에 좀 급등에 따른 그 눌림목이 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주가 상승 후에 지금 다트형 모양 만들면서 양봉으로 시세 16,000원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에서는 목표 가격은 지금 상승 흐름에서 꾸준하게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17,000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간에는 조금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든 주봉상으로 그리고 월봉상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좀 피로감이 눌림목이 좀 발생은 하겠지만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16,000원대 지금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가격권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 그러면 적산봉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어놓았다고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도 적산봉이 좋은 좀 시그널로 좀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7,000원, 손절 가격은 21선 밑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대인 저점 구간대인 14,500원 정도 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무리 없어 보이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갭을 조금 메울 수 있는 21선 정도 부분이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무리 없는 투자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K의 레드캡 투어라는 관심 종목까지 한 번에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장 밉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업종이죠. 건설업종.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고요. 먼저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종목들의 흐름은 어떠한지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대림산업만이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죠. 5.66%가 올라 있고요. 대우건설 마이너스 3.4, 삼성물산 마이너스 2%, 그리고 GS건설도 마이너스 3.36%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그다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주택 사업을 전문적으로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해외 사업이 좀 없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시금 상승세로 좀 돌아선 그런 기업들도 간혹 눈에 띕니다. 너무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김선윤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GS건설 쇼크 이후에 이 건설주가 상당히 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해외 저가 수주 직격탄을 맞아서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악화를 나타냈고요.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하락 배경은 무엇인지 상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역시나 일단 뭐 4월 달이 되면은 항상 관심이 있는 부분은 다 실적이죠. 근데 그 실적이 안 좋은 업종들이 다 이제 대부분 최근 들어서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지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또 그 중심에 있는 건설주 업황 역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여파로 인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꾸준하게 보여줬었죠. 그런데 건설업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이미 한 8년 말에 해당하는 그 저점 부근에 지금 서서히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지만서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 실적에 대해서 탈피 자체를 지금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을 좀 키워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림산업만이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으로서 바닥권을 확실하게 좀 탈피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적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접근은 좀 제한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꾸준하게 그래도 대림산업이 먼저 이제 잘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요즘 들어서 그래도 좀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좀 이슈를 받고 있긴 한데 오늘도 굉장히 이제 대부분 종목들 밑꼬리 달면서 올라왔는데 현대건설이 그 다음 주자로서 조금 올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역시나 실적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자체가 1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2분기 정도까지 서서히 조금 악영향이 안 좋은 종목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1분기 때 지표들 상황을 또 살펴보자면 지표들이 그래도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1분기 때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보합권에 머물 확률이 높아 보이고 업종으로 이제 건설업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은 140을 깨지 않아야 될 포인트, 140포인트를 깨고서 내려간 상황에서 지금 오늘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2011년 한 말쯤에도 그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이 급등한 현상이 나와줬지만서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한 번 더 커다란 아주 큰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는 접근하시는 건 저는 좀 반대라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실적 확인할 수 있는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한 이후에 조금 적극적인 조금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일까? 이미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힘겨워하실 테고, 아니면 이제 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정도 한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을 주실런지요? 네, 이게 지금 건설주 자체는요, 지금 건설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서도 종목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림산업 오늘 호실적이 나와줬죠. 자, 6% 이상 지금 급등하는 현상을 좀 보여줍니다. 자, 7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대림산업 자체가 2011년부터 지켜오는 저점 라인 자체가 한 7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만 원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면은 대림산업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많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대림산업이 바닥 7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올라가줬던 가격대 자체가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여지없이 한 번씩은 올라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9만 원 정도까지 현재 가격부터 시작해서죠. 9만 원 정도까지 조금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살펴보자면 오늘의 대림산업의 수급 상황을 지금 잠정치를 약간 보자면요. 외인들이 한 3만 주 매수고 기관들이 6만 7천 주 정도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아직 모르겠다. 좀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심산인 거죠. 자, 많이 올랐던 종목 역시 좀 더 조금씩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비중 자체 분할 매수 차원으로 대림산업은 대응해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나마 좀 많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가격 자체 9만 원대 가격 자체가 언제적 가격대냐면요. 2009년 거의 중반쯤 해당하는 그 가격대입니다. 완벽하게 차트 깨진 상황이고 일봉상으로는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다시 그래도 가지 않을까 코스피니까 망하지는 않으니까 서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긴 한데 좀 많이 상당히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주 여지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1분기 실적까지는 확인해봐야 된다. 1분기 실적 안 좋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현상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고 잠깐 간과했던 부분 자체가 드러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나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대림산업처럼 확실하게 실적 부분에 있어서 턴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설주 대부분 전반에 걸쳐서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실적 확인 이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접근은 자제하셔야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수급적으로 봐도 기간이 5,000주가 순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16만 주 매도가 나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접근하시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빠지거나 아니면은 좀 횡보했다가 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자, 그러면은 그래도 GS건설도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GS건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GS건설 지금 2008년 말에 보여줬던 바닥권 38,000원 정도 라인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완전히 지금 바닥 뚫고 내려간 상태인데 오늘 거래량이 또 굉장히 많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거래량이 좀 어제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사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분기 실적, GS는 2분기 확인해봐야 되죠. 2분기 실적이 괜찮을지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정부 수혜주로서 좀 가장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또 GS건설이죠. 그와 관련한다면은 조금 매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서도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확인해봐야 되겠다. 자, 기관들의 수급 역시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하하가 풀리고 난 이후에도 여지없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5일 연속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잠정치 역시도 기관들이 43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인들도 20만 주 이상 지금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부분 2분기에도 좀 기대하기 힘든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매수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좀 더 역시나 관망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나마 그래도 삼성물산은 괜찮지 않을까요? 자, 삼성물산 단기적인 차트 흐름상으로 작년 11월 달 54,900원 찍고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기관 특히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오히려 조금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조금 매수해 본다면은 나쁘진 않은 종목입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굉장히 다시 밑골이 달면서 차트상의 라인상 기술적인 라인 부분에 지금 걸쳐서 한 번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나마 조금 관심 있게 본다면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건설업종 섣불리 접근하지 말되 종목별로 실적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음식료주, 카지노, 여행주, 건설주에 따른 대응법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의 CJ 프레쉬 아직까지는 위도 아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정복 대표의 SDI가 3.1% 수익이고요. 전진욱 팀장의 AJ 렌터카 마이너스 2.6입니다. 우전엔 한단 1.5% 수익, 박지훈 차장의 다가리 4% 수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지훈 차장의 다나리 4%가 오르면서 오늘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나리 수익이 4%나 났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AS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폭이 좀 있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태고, 매도 매수 상당히 유무상박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수급상으로 볼 때는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투신권 중심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에 좀 고무적으로 좀 의의를 좀 부여하고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월 5일서부터 4만 주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조금 시장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관점이고요. 근데 외국계는 다소 조금 매도하고 있는 상태지만 일단 단화를 봤을 때는 기관 수급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한 2% 넘게 좀 빠졌던 모습이지만 오후장 들면서 다시 좀 거래가 늘면서 좀 상승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단알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입니다. 회사 자체가 일단 디지털 콘텐츠가 증가되고 있고 뭐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이 소액 결제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 쪽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반증은 이제 미국의 5개 이동통신업체랑 지금 공급 계약들이 하나씩 체결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올해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결제 한도 금액 같은 경우도 좀 높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어떤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영업 실적은 좀 증가될 거로 보여지고, 작년에 어떤 부실됐던 것이 생각이 되면서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단알 게임즈라든지 뭐 단알 미디어 이 자회사들의 약진, 올해부터 이제 IFRS가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그냥 계열사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전이되는 것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뭐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은 기대를 좀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단알인데, 다만 단알에 대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금 거래 형태를 보면요, 이니시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있는데 KG 이니시스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상승폭만 하더라도 이니시스가 7% 넘게 오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직 속도감에서는 좀 이니시스가 좀 빠릅니다만 아마 실적이 전이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단알이 좀 역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계속 홀딩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뭐 분할 매수 쪽으로 좀 접근을 긍정적으로 일단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알에 대한 AS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매주 수요일 종목 추천해 주시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AJ 렌터카가 마이너스 2.6% 소폭 손실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지난주 종목 접근했던 관점은요, 이제 시장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N달러 환율에 좀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래서 내수주 중심주 종목 중에 북한 리스크 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으로 한 주간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한 주간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주된 내용은 요 경기 회복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가 어려운데 그래도 AJ 렌터카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조달금리 하락을 통해서 그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소비주 가운데 안정적인 사업 구도를 보유한 기업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뉴스들이 주가 됐었고요. 지난주 종목 소개해드리고 나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그 뭐 연기금 수급 관심 종목이다라고 부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도 그리고 그 수급도 그리고 기술적 움직임도 변동이 없이 지금 뭐 볼린저 밴드 뭐 중심선 유지하고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종목 접근했던 관점 그대로 한 15,000원대의 중장기 목표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 13,000원 유지하고 좀 보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AJ 렌터카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신규 추천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종목명처럼 이 헬스케어 관련주이고요. 우리들 그 병원에서 CT 촬영이나 MRI 등을 찍으면 이제 그걸 디지털 3차원 영상으로 제공하는 의료 영상 전송 저장 장치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고령화에 대한 이슈나 이번 신정부 출범 이후에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최근에 이 제약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도 좀 지속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런 바이오 관련 종목들 굉장히 실적이 없이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역시도 국내 한 1,550개, 해외 한 1,150개 정도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의료 영상 장치 시장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도 4년 연속 그 의료 영상 장치 평가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은 향후에 국내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육성 정책이 가시화되고 안정적인 좀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동 지역이나 멕시코 쪽에서의 총산 계약 등 이런 해외 진출 성과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실적과 주가에 대해서 좀 재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가격대 보시면요, 지난해 연말부터 좀 차분한 상승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한 2, 3주간 시장 하락에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기술적으로는 1,500원에서 한 11,000원대 구간에 강한 구간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 12,600원 정도를 보고요. 손절가로는 아까 지지 구간을 깨는 1,5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새로운 추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 수익 많이 오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